37강 넓이와 정적분값의 차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3차함수 그래프일 수도 있겠는데, 자,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S1도 0보다 크고 S2도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인테그랄 감마부터 베타까지 죄송해요.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를 하게 되면 0보다 작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이죠. 이 구간에서의 y값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베타부터 감마까지 절대값 fx dx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넓이랑 똑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외우는 것보다 좀 다양한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실제로 적분을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좀 잘 사용해라. 아이디어를 잘 사용해라 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S1하고 S2가 있는데 얘네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넓이로서 모든 거를 한번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 1번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를 표현하는 건 무조건 절대값을 써야지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넓이인데 정적분 값과 같습니다. 왜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의 구간에서는 fx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S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는 S2라고 표현을 할 수 없고 마이너스 S2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에서의 알파부터 감마까지의 베타부터 감마까지의 범위가 베타부터 감마까지의 fx 값들이 모두 x축보다 밑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0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S2라는 걸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는데 이렇게 표현은 안 해요. 자, 이 둘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S1하고 S2하고 같다는 의미는 S1하고 S2를 뺐을 때 0이란 얘기죠. 제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베타부터 감마까지 fx dx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S2고 얘는 S1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럼 얘를 더했을 때 0이 돼야겠네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 fx dx는 0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넓이가 똑같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적분이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뭐 계산식을 되게 복잡하게 해서 근데 얼마나 그 정적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 넓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넓이로서 정적분을 표현하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적분으로서 우리가 넓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좀 자유로움, 유연함이 있어야 문제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지우고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가볼 수 있는 측면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여기 넓이를 S2라고 했을 때, 자, 그리고 여기 넓이를 S3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4라고 했을 때, 오케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마이너스 2고요. S3하고 S4를 더하니까 4래요. 오케이? 그리고 인테그랄 뭐 k부터 p까지 fx dx를 하니까 이거는 뭐 0이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뭘 구해라라는 건 아니고, 자, 이거의 의미부터 먼저를 한번 해보면 얘가 S1에서 S2를 빼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S1에서 S3를 더한 다음에 S2에서 S4를 더해서 빼라. 얘네가 0이란 얘기거든요. 따라서 S1 더하기 S3는 S2 더하기 S4와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S4에서 S3을 뺀 거는 S1에서 S2를 뺀 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2네요. 얘가 4고요. 그럼 우리는 S3과 S4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연립을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S3하고 S4 값을 알았으니까 S1하고 S2 값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을 구해서 S3하고 S4를 구해라 라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를 해야 될 사항은, 절대로 뭔가 얘랑 비슷할 것 같다고 해서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케이? 육안으로 절대로 파악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문제를 풀 때 확실하게 근거를 갖고 얘네들의 넓이가 같은지 아닌지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